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 체포도 가능하다면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보여주기식 체포이자 강행하면 내전 가능성도 있다면서 외신을 상대로 여론전을 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3자 추천 방식의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한 졸속 위헌 법안이라며 자체 특검법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내는 진료비가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재집행 시기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대통령 측도 반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먼저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시기 가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 성공을 위해 영장의 유효 기간과 집행 시점 등 관련 내용도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 기간은 이전 영장의 7일보다는 길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공수처가 설 연휴 전까지 즉 3주가량 시효를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만큼 꼼꼼하게 준비를 마친 뒤에 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거듭 강한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죠.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회의원이라도 집행을 막아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도 영장 집행에 저항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거라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끝으로 윤 대통령 측 입장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영장을 강경하게 집행할 경우 자칫 내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알리겠다는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다만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나 헌재 파면 결정이 있으면 이에는 수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이 된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과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상이 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경찰청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수부는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와 형사 기동대 등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시도를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수본은 또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기존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영장 쇼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뿐 아니라 법원까지 부인하면서 사실상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동시다발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먼저 중복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에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인하더니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은 안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이번엔 공수처는 인정할 테니 대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마저도 체포영장은 안 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겨야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사실상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조사는 받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판단부터 받겠다는 취지인데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뒤늦게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도 비난의 화살을 공수처로 돌리고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당분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SNS 글을 올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이 내통을 자인한 거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내통이 아니라 소통을 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경찰 협박 논란 물타기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경찰 치안정감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이 당과 국수본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며 체포영장 재발부나 재집행 시기까지 가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쓴 것이 내통을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느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체포영장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이 의원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다고 자인한 거라 주장하며 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것처럼 폭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YTN에 내통이 아니라 소통을 한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당부하고 격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선 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이라면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행정부와 소통한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이나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 소통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특히 여당 이철규 의원이 최근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나 훗날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촉발된 압박 논란의 물타기라며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훗날을 조심해라든지 협박성 발언이거든요. 오히려 이게 지금 심각한 발언인데 이상식 의원의 발언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고 경찰 등 수사기관을 향한 여야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정치권 공방까지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야권이 국회 재표결 뒤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간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첫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자 협상 여지를 두며 압박에 나선 건데요.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표결 때보다 여당 이탈표가 늘며 단 2표 차로 가결되지 못하자 속도전에 나선 겁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멸망한 소동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그간 여당이 지목했던 부분들이 대폭 반영됐는데 먼저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역시 담지 않았고 수사 기간이나 인력도 줄였습니다. 여권의 특검 반대 명분을 없애 추가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무인기 등을 이용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혐의는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야권이 수사 항목에 관련 고소고발건을 포함시켜 자칫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대신 독자적인 특검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민주당 공세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야당 압박도 점점 거세지는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이탈표 단속이 쉽지 않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야당의 특검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기 전 당내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게 지도부 구상인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여전히 특검 반대나 무용론 역시 적잖은 만큼 실제 특검안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나름의 타협안을 내밀며 한 발짝씩 양보한 셈인데 실제 접점을 찾기까지는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현재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 논란 등 적법성 문제는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 전망부터 안개 속인 데다 실제 특검 가동까지 한 달가량 준비 시간이 필요해서 수사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공수처가 키를 잡고 있지만 수사 권한 논란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장 청구도 불법 청구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연스레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특검으로 수사가 일원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제2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지만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등 수정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협상에 물꼬는 트였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을 낼 것인지 하는 문제조차도 아마 다음 의총을 한 번 더 열어서 다만 특검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수정안에 규정된 특검 임명에 필요한 기간만 최대 8일, 특검 출범 뒤 수사 준비 기간도 최대 20일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한 달가량은 내란 혐의 수사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데다 여야 합의도 장담할 수 없어 현재로선 특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연일 눈 예보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영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남에도 나흘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설특보 발효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나흘째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전남과 전북 등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됐는데요. 지금도 약한 눈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남 무안과 신안에만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대설특보는 해제된 상태인데요. 연일 내린 눈에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발이 잠길 정도로 쌓인 곳도 많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 8곳의 탐방로는 폐쇄됐고 비행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도 내려져 맹추위도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해제된 대설특보 대신 호남 서해안 지역엔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풍속이 서해안 지역은 초속 20m 이상, 내륙은 15m까지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파고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전남 52개 항로에 여객선 70여 척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람도 차량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상습 결빙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제를 뿌리고 염수를 분사하는 등 도로 결빙 예방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저온 피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광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이 된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과 또 기존의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들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상이 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 경찰청까지 모두 4곳입니다. 국수부는 수도권 안보, 광역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와 형사 기동대 등 수사관을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험 많은 형사들을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동원 방법이나 일정,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 인력만 900명이 넘습니다. 1차 집행 시도를 담당했던 기존 특수단 인력까지 합하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규모 경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수부는 또 2차 영장 집행 시 관저 주변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 기동대 인원도 기존 2,700명 규모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언제 어떻게 영장 집행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늘까지인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며
대통령 영장 집행의 물꼬도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처는 결사항전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10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1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경호처 수뇌부인 이들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한 뒤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거나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해 지휘 공백을 만든 뒤 관저에 다시 진입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법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지만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하고 있는데 다만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경찰 특공대, 장갑차, 헬기 등 동원은 전혀 검토한 바는 없고 소설 같은 얘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결사항전 태세로 관저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호처는 첫 영장 집행 때 통제에 따르지 않은 군과 경찰 경호부대를 2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는 배제하기로 하고 대신 경호처 인력 400여 명으로 겹겹이 인해 장벽을 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경호는 경호처의 존재 이유인 만큼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기 등 화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특공대 등 특수부대가 동원될 경우 맞대응에 나서며 대규모 무력 충돌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서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이 수십 명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앞으로 불법 행위 여부까지 판단해서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안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길을 가로막은 버스 주변에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때 체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뿐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한다고 밝힌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겨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만약 이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자의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경찰이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공수처 검사와 경찰 등 15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방부가 체포 저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호처가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구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경호처 직원만이 아니라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부대로 수방사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지휘와 통제 권한을 경호처가 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경호처가 적절히 판단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호처가 국방부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잘 알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경비단 병력 복귀 요구에 대해선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55 경비단 철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철수? 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이 다시 체포 저지에 동원될 경우 행정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가 55경비단 경호 지원 임무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비상겸 수사 기록을 확보하는 등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으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 31일 뒤인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이 잡혀 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사건 접수 18일과 25일 뒤 첫 변론이 잡혔다고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너무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헌재는 공개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비상겸 수사 자료를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국회 측이 헌재에 대신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로 주요 피고인들 공소장 등이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은 물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비상겸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또 탄핵 심판 등을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긴급 현안 질문 시작과 함께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졸속 심리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반면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다시 소환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형사상 판단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은 졸속 심사가 됩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고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에 확립된 판례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한 영장 집행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조치가 제어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상대 당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전도 이어졌습니다. 정당에서 한 심판 청구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의 지도부가 이렇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작금의 혼란스러운 국회 중심에 그 아버지가 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보단 탄핵 정국 속 쟁점들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만남 등을 이유로 현안 질문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에 야당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내란 특검 재표결 등에서 당론에 반대해온 김상욱 의원을 향한 탈당 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의 부정적인 시선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법 찬성 입장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를 받은 김상욱 의원은 자신은 당에 남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이란 당론에 따르지 않은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수지만 당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에 남아서 당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보임 요청을 받는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론 김 의원을 향한 싸늘한 시선이 유지되는 기류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지만 집단지성의 결과인 당론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함께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 원하는 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지금은 당장 반짝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순 없을 거란 냉소적 반응이 적지 않은 이유인데 국회의원에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할 자유가 있다는 일부 옹호론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같은 특검 찬성파가 여당에선 소수란 점을 고리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검 반대를 내란 방조와 지지로 규정하고 재표 결과가 나타난 10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내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며 오로지 국회의원 자리 보전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인데 사실상 여당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김상욱 의원 탈당 권유는 쌍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다른 의원을 향한 압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비판해온 여당 입장에선 다소 이율배반적인 행보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새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1심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겼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초 최상병 수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당시 김 사령관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령이 수사 기록을 이첩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도 50분이 지나 중단 지시를 내렸다며 명확한 명령이 없었다는 박 대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던 만큼 항명도 아니라는 게 군사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혐의인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찰의 수사가 입증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무죄를 주장한 박정훈 대령 측의 주장을 배척한 건데 관련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군 검찰은 별도의 입장 없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와 병원 쇼핑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경증이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건데 이럴 경우 1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이 있어도 환자가 9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도수 치료를 한 번 받으면 대략 1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수 치료는 원래 비급여이기 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손보험이 있다면 적게는 5천 원, 많아도 3만 원 정도만 환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시중의 마사지 비용보다 저렴하다 보니 중증이 아닌 환자들까지도 자주 치료를 받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도수 치료는 13%를 차지했고 실손보험금 규모는 해마다 2조 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도수 치료 비용을 정가로 지정하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높일 전망입니다. 관리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의 도수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9만 5천 원을 본인이 내고 5천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특히 경증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실손보험마다 달랐던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에서 정한 비율과 연동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벼운 병으로 응급실에 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10%, 환자가 90%를 냅니다. 이 비용이 평균 22만 원 정도인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이 가운데 4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율과 연동할 경우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비율도 90%가 되어서 지금보다 4.5배 많은 19만 8천 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비급여, 경증 환자 부담을 대폭 늘린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들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이번 한파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이어 남부지방으로도 한파특보가 확대됐고요. 현재 한파 경보가 내려진 대관령은 영하 20.8도, 파주와 장수 영하 17.3도까지 곤두박질했고요. 서울은 영하 11.5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올겨울 최저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2도, 광주 0도, 대구 1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파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남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눈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진 뒤 다소 잦아들겠고요. 호남 서해안은 밤사이 눈발이 강해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의 최고 20cm, 서해안의 최고 5에서 8cm가 되겠습니다. 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백골단을 자처하며 대통령을 엄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 살을 내는 추위에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에는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반대단체는 칼바람을 맞으며 연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북경찰부대, 백골단의 이름을 딴 민간 수비대를 만들겠다고 나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속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합류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병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환영했습니다.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던 박정훈 대령님의 무죄 판결에 의해서 탄핵 반대 측에 이어 찬성 측도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 관저앞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청년단체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이름부터 차림새까지 과거 이승만 정부 정치 깡패와 또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사법경찰을 연상시켜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흰색 헬멧을 쓴 청년들이 국회 브리핑장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장소 주선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 청년단이 출범식을 연 겁니다. 이들은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특히 흰 헬멧이 상징하듯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으로 이른바 백골단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 90년대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사법경찰을 일컫는 별칭이 바로 백골단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을 방탄하겠다는 거냐며 폭력을 통해 공권력 무력화를 획책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당의 의원이 출범식을 주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정치 깡패를 동원한 반헌법적 행위를 그 발대식을 도와준 것을 반드시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 간 성향 차이가 있다며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의 과격한 행보가 사회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영입니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날을 맞은 전통시장도 한파가 덮쳤고 과수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사막산 등산로. 바위를 타고 흐르던 계곡물이 동장군 입김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웅덩이는 사람이 올라서도 될 정도.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면서 이 계곡물도 이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날이 워낙에 춥다 보니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지만 썰렁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시로 손을 담가 언손을 녹이고 화롯불을 피워 추위를 달래보지만 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겨 상인들은 더 춥습니다. 최고 추운 것 같아요. 내일은 더 춥다 그러는데 지금 상인들도 마음도 다 꽁꽁 얼어붙어가고 사실 좀 힘들어요. 추운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 연신 허연 입김을 내뿜는 소들은 옹기종기 모여 체온을 나누고 주인은 혹여 물통이 얼까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과수원도 한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까지 나와 농민과 함께 나무 밑동에 흰색 페인트를 꼼꼼하게 바릅니다. 겨울철 온도 변화를 줄여 나무가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페인트를 칠하면 빛이 발산가 되기 때문에 종이를 감싸기보다는 이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유목은 동해에 특히 이제 약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성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간 하부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은 잔뜩 움츠러들었고 농민들은 한파 대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수도관 등 동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추위가 계속되면 수도관뿐 아니라 세탁기 결빙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탁기 결빙 피해는 어떤 건지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세탁기 결빙 피해는 세탁기 내부나 급수관에 남아있던 물이 얼면서 세탁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최근 3년간 피해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저기온이 영하 14도였던 지난해 1월 23일에 세탁기 결빙 AS 접수 건수가 평균 2배로 다음 달인 24일에는 2.2배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이하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세탁기가 옥외나 베란다 등 실외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면 세탁기와 연결된 수도꼭지의 보온과 잔수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수도꼭지는 수건 등으로 감싸서 보온 처리를 해주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가두면 좋습니다.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결빙 예방 열선 등을 수도꼭지에 감아줘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세탁기 사용 후에는 급수 호스를 수도꼭지와 분리해서 호스 안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급수 호스가 얼었다면 수도꼭지와 분리해서 따뜻한 물에 담가 호스 안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여준 뒤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배수 호스의 설치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배수 호스가 곧게 일자로 펴져 있지 않고 U자 형태로 굽었으면 호스 안에 남아있는 물이 빠지지 않고 한파에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곧게 펴주는 게 좋겠습니다. 드럼 세탁기의 경우 사용 후 배수 펌프통에 남아있는 잔수가 한파에 얼게 되면 정상적으로 배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탁기 전면 아랫부분에 있는 뚜껑을 열면 잔수 제거 호스가 있는데 만약 잔수가 얼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호스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녹인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세탁기 결빙 예방법을 숙지하면 세탁기 고장도 예방하고 불필요한 출장 점검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긴 싸움 끝에 답이 나왔고 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2018년 2월부터 3년여간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정 씨에게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동안 정 씨는 피해 신도들이 세뇌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대법원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 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JMS 피해자 측은 긴 싸움 끝에 정의가 진짜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의가 진짜 있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은 거 이거 한 가지 보장할 수 있으니까.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정 씨의 합산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반성하는 모습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초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새싹 기업들도 참가했습니다. 미래 시장의 주인공을 꿈꾸면서 이색 아이디어로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연결했을 때 다른 곳에 나가 있네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 이른바 유레카관입니다. 저희가 보통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유레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기발하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이 스타트업들이 모인 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술은요, 일본 맥주 회사가 만든 소금 숟가락입니다. 이 숟가락에 미세 전류를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저염 음식도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 거울처럼요. 거울 앞에 서면 수면과 건강 상태를 말해주는 신기한 거울도 있었고요. 바늘 없는 주사기도 있었는데요. 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액체를 발사해 따끔함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반가운 기술도 있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길까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지팡이와 고독한 어르신들을 위해 귀여운 인공지능 강아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CES엔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다고요? 네, 이곳에 오니까요, 영어 대신 이 반가운 한국어가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이곳에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1,300여 곳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630여 곳이 한국 스타트업으로 K-스타트업의 열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 코스트라에서 지원하는 통합 한국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또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상당수 참여했습니다. 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들에겐 CES가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장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CES에선 어떤 스타트업이 혁신으로 전 세계에 눈도장을 찍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경기 진작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기존 10%에서 15%로 올립니다.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각 200만 원이고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기존 50만 원, 5%로 유지합니다. 또 정부는 이번 설에 9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가요계 은퇴 전 전국을 돌며 고별 콘서트를 열고 있는 가수 나훈아 씨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5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마지막 투어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훈아 씨는 모레 저녁 열리는 콘서트를 끝으로 59년 가수 인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달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서울시청 정문 앞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설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국내 관광 활성화와 정책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처지는 내수를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설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합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교통,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제 하루 더 생겨서 더 연장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서울 좀 나들이 갔다 올 것 같아요. 어차피 월요일 날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월요일 날 일한다고 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 더 놀고. 공휴일이 늘면 기업의 생산 손실과 휴일 임금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늘긴 하지만 일단 악화된 자영업 경기 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2년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 공휴일 하루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소비 지출액은 2조 4천억 원 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이 4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간이 임박해서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경기 진작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자영업자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재량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65% 안팎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358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 효과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일단 상황을 보고 1분기 추가 경기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재정이 엇박자를 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주말을 포함한 설 연휴가 엿새로 길어지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여행사 참 좋은 여행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이 전해진 지난 8일 하루 동안 오는 25일에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이 16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날짜와 비교해서 5배에서 20배 정도 많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행업계는 장거리 지역에 특화된 여행 상품을 내놓는 등 설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육량을 늘리거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독하는 닭가슴살 샐러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표시보다 지방 함유량이 3배 가까이 높은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서 최근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3%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관리를 나타내는 지표 세균으로 대장균에 과도하게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5개 제품이 저열량을 강조했지만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실제 지방 함량이 표시 용량을 크게 웃돈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실제로는 표시보다 최대 185%까지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포함한 품질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샐러드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일본 전역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강 한파까지 겹친 가운데 치료제와 검사 장비도 부족해지면서 일본 열도가 독감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신주쿠에 소재한 이 초등학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지난달 2개 반이 폐쇄됐습니다. 신학기 개학식에는 전원 참석하긴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なりましたインフル。全然食欲が出なくてゼリーしか食えなくて大変だった。 실제 지난달 23일에서 29일 일주일간 일본 전국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 수는 64.39명. 전주보다 3배 가까이 늘었는데 관련 통계가 나온 1999년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의료기관당 독감 환자 수 30명이 독감 경보 기준인데 이 기준의 2배 이상입니다. 특히 일본 47개 광역 지자체 중 무려 33곳이 독감 경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연말 연시 최대 9일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이동에 최강 한파까지 덮치면서 독감 환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속한 독감 확산으로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검사 키트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各地で私にも直接メール等で検査キットや治療薬が不足したという声も上がってきております。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독감으로 인한 의식장애나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 시기와 마찬가지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발한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는 동의 내용이 담겼는데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공식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우선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도록 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사법부를 상대로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를 엄격히 심사하라고 권고하고 수사당국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불구속 수사할 것과 체포나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잘못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야당이나 언론이 내란죄 성립을 기정사실화한다고 이에 부안해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에 나서는 것은 국가적 수치가 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근거로 이와 관련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위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권위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거를 안건위로 상정시켜 논의를 하겠다고, 이거 자체가 이미 인권위가 더 이상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YTN 취재진은 김용원 위원 등 안건 발의자들은 물론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도 경위를 물으려고 했지만 모두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야권 추천위원들이 제안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퇴임 후에 더 빛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는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생존한 전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참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권력 남용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으로 운구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성당 맨 앞줄에는 생존한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1976년 카터의 대선 출마를 가장 먼저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이 숨을 거두기 전 부탁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You know, we have an obligation to give hate no safe harbor and to stand up to what my dad used to say is the greatest sin of all, the abuse of power. 카터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에서 절친한 친구가 됐던 포드 전 대통령은 생전에 남긴 추도사를 아들이 대신 읽었습니다. As for myself, Jimmy, I'm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We have much to catch up on. Thank you, Mr. President. Welcome home, old friend. 장례식장에 도착한 트럼프 당선인은 펜스 전 부통령과 어색한 악수를 나눴고 전직 대통령들은 트럼프와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여러 차례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바로 옆에 앉을 뻔했던 미셸 오바마가 장례식에 불참한 걸 주목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돌아가 가족 묘지에 묻힐 예정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조기는 관례상 한 달간 걸리게 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열릴 오는 20일에도 성조기는 반기로 개항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쟁이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4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휴전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끌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칸 유니스의 난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파트마 아부 아와드 씨. 최근 이스라엘의 2차례 공습에 가족 6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والله كنا ننتظر خبر الهدنة كل يوم لكن ما فيش هدنة اجى خبر اولادي ومرت ابني واولاد اولادي 6 انفار استشهدوا.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Un cessate il fuoco e alla liberazione degli ostaggi israeliani a Gaza, dove c'è una situazione umanitaria gravissima e ignobile. 반면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공습은 하마스의 잔혹행위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재자 역할의 오만은 가자지구 휴전이 이루어지면 중동 영내도 안정될 거라며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협상이 많이 진척됐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낙관론 속에 계속 회담이 지연돼 온 상황이라 진정한 중동 평화가 언제쯤 찾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2.3%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692만 명은 인상된 연금액을 이번 달부터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때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기준을 만들고 택시 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접촉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